엄마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시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거실에 둘러앉은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보던 순간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제 귓가에 쟁이 울렸습니다. 정리?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저는 박순자 올해 70입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가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맑은 날 남편과 함께 뒷산이라도 올랐을 텐데 요즘은 그마저 어려워졌습니다. 남편 병수가 쓰러진 건 석 달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퇴원했지만 예전의 건강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말도 어눌해졌으며 밤마다 제 손을 꼭 쥐고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이 꼴이 돼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평생 우리 가족 위해 고생한 당신이 아픈 게 무슨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또다시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이후 자식들의 발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아버지 걱정에 자주 찾아오는구나 싶었으니까요. 큰아들 민수는 일주일에 2번씩 들렀고 둘째 민호도 주말마다 얼굴을 비쳤습니다. 막내딸 민지까지 합세하면 거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뭔가 이상했습니다. 자식들이 모이면 곧장 방문을 닫고 속닥거렸습니다. 제가 차를 가져다 주려 문을 열면 대화가 뚝 끊기고 어색한 웃음만 오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냥 아빠 건강 얘기 좀 하는 거예요. 큰아들이 그렇게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에는 다른 단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집 명의는 통장 정리. 미리 알아봐야.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그리고 오늘 자식들이 또 모였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둘러앉더니 저를 마주보고 앉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안방에서 낮잠 중이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큰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둘째도 막내도 평소와 달리 묘하게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건강이 이렇게 안 좋으시잖아요. 언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미리 재산 정리 같은 거 해두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엄마도 힘드시잖아요. 재산 정리. 그 말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지금 내 남편은 안방에서 숨 쉬고 있는데 벌써 재산 얘기를 꺼내다니.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엄마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희도 엄마 아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둘째가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어디에도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니? 막내딸 민지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미 정해놓고 온 거구나. 큰아들 민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희가 미리 알아봤는데요. 이 집이랑 아빠 명의로 된 예금, 그리고 작은 상가 하나 있잖아요. 그걸 미리 정리해두면 나중에 상속세도 줄일 수 있고. 상속세. 그 단어가 제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상속? 아직 당신 아버지는 살아계신데? 서류를 펼쳐 보이는 민수의 손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손에는 떨림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 업무를 처리하듯 담담했습니다. 집은 제 명의로, 예금은 민호 명의로, 상가는 민지 명의로 나누면 세금 문제도 없고 깔끔하게 정리되잖아요. 둘째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실 때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진짜 복잡해져요. 무슨 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무슨 일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니?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니?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왜요? 저희가 엄마 아빠 위해서 하는 건데. 위해서라고?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신단다. 멀쩡히 숨 쉬고 계시는데 무슨 재산 정리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둘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세금 문제고 법적으로도. 뭐? 세금? 그런 게 지금 중요하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막내딸 민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어요. 오빠는 사업 확장하려면 자금이 필요하고 민 오빠는 애들 학원비에 대출금도 있고. 저도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돈이 필요한 거구나. 너희들 아버지 재산이 필요한 거였구나.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리 다 나눠 가지겠다는 거니? 너희들 형편이 어려우면 내가 도와줄 수도 있잖니. 왜 이런 식으로? 큰아들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우리 형편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아빠 병원비랑 간병비까지 생각하면 우리도 여유 없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비, 간병비. 이 아이들은 자기 아버지 간병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거구나. 그럼 병원비 걱정 말고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엄마. 민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혼자 뭘 알아서 해요. 엄마도 나이 드셨잖아요. 아빠 간병하다가 엄마까지 쓰러지면 어떡하려고요. 차라리 지금 정리해서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게. 요양원.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요양원? 너희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지가 제 어깨를 잡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괜찮지 않아. 하나도 괜찮지 않아.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평생 땀 흘려 모은 재산이야. 너희들 키우느라, 너희 대학 보내느라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사신 분이야. 그런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 나눠 갖겠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너무 이기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기적? 그 말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기적이라고? 그렇죠. 엄마는 아빠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형편은 생각도 안 하시고. 더 이상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키운 자식들이, 제가 밥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낸 자식들이 지금 저를 이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서류를 챙겨들고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엄마 아빠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텅 빈 거실에 혼자 남겨진 저는 소파에 앉은 채 멍하니 벽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째각째각. 시계 소리만 적막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자식들이 이런 아이들이었나요? 내가 뭘 잘못 키운 걸까요? 자식들이 떠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남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어때요? 밥 좀 드실 수 있겠어요? 거울 앞에서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며 연습했지만 눈가의 그늘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안방 침대에 기대 앉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고 가끔씩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자야, 무슨 일 있어? 그 물음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당신이나 어서 나으세요. 아무 일도 없다고 했지만 사실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엄마 다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변호사 선임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면 세금도 안 나오고 좋은데. 변호사. 그 단어가 귓가를 때릴 때마다 손에 든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랬잖니.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런 건. 에휴, 엄마는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아버지 위해서라도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니까요. 아버지 위해서.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이 아이는 알까요? 둘째 민호는 주말마다 들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아버지 안부를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꺼낸 말은 한 가지였습니다. 엄마, 형이랑 얘기 안 해봤어요? 시간 끌수록 손해예요. 손해.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는 손해를 계산해야 하는 대상이니? 민호야, 너도 아버지 상태 좀 보고 가거라. 나중에 볼게요. 바빠서. 그것보다 엄마, 진짜 이번 주까지는 결정. 나가거라.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고는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막내딸 민지였습니다. 민지는 전화를 걸어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도 정말 힘들어요. 남편 회사가 부도 직전이에요. 우리 애들 학비라도 좀. 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 아이도 힘들겠지. 그래도. 민지야, 엄마가 따로 도와줄 수 있어. 통장에 조금 있으니까. 그게 아니라 아빠 재산 중에서 조금만 미리. 제 손이 멈췄습니다. 민지야. 네, 엄마. 너도. 오빠들이랑 같은 생각이구나. 전화기 너머로 민지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 집안이 텅 빈 것처럼 적막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약을 챙기러 안방에 들어갔을 때 남편이 침대에 앉아 낡은 통장 하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뭐 하세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여기 있어. 우리 자식들 대학 보내고 집 사고 결혼시키고. 그래도 조금 남았지.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로 당신이랑 나 조용히 늙어가려고 했는데. 제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구나.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당신한테 짐이 돼서 미안해. 내가 건강했으면 자식들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이 집을 지켜왔어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짐이 아니라 이 집의 기둥이에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후에도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낡은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평생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 통장에는 숫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땀과 눈물, 그리고 가족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자식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절대로.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지키는 건 이제 나밖에 없어. 자식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뭐라 하든 나 혼자서라도 이 사람을 끝까지 지켜낼 거야. 손에 든 통장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통장을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이 집을 지켜야 해. 70년을 함께한 이 사람과 우리가 평생 일궈온 것들을. 그날도 큰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목요일에 변호사 사무실로 같이 가요. 제가 예약 다 해놨으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엄마, 우리 다 같이 모이기로 했어요. 목요일 2시. 꼭 나오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인다고? 자식들이 다 함께 나를 압박하려는 거구나.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약을 챙겨드리고 외출 준비를 하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막내딸 민지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민지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운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무슨 일이니? 민지는 말없이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오빠들이랑 같이 못 가겠어요.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제 오빠들이랑 통화했는데요. 오빠들이 하는 말 들으니까 너무 끔찍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형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양원 보내고 집이랑 재산 빨리 정리해서 나눠 갖자고. 심지어 아빠 병원비랑 간병비는 빼고 나눠 갖자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비까지 빼고 자기 아버지 병원비를.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도 처음엔 우리 집 형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외할아버지 많이 아프시대? 우리 문병 가면 안 돼? 하면서 민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했나 싶어서.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거지?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엄마, 저 오빠들 편 안 들 거예요. 엄마 편에 설게요. 아빠를 지켜야죠. 우리가.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이 아이만은 알아줬구나. 민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오빠들한테 전화할게요. 제가 말할게요. 민지는 큰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민지야. 오늘 변호사 사무실 안 갈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뭐? 민지야, 너 무슨 소리야? 나 생각 바뀌었어. 아빠 살아계신데 재산 정리는 말도 안 돼. 오빠가 하고 싶으면 오빠 혼자 해. 야,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들려고. 엄마 편이지. 당연히 엄마 편. 그리고 아빠 편.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무서워도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둘째 민호였습니다. 민지야, 내가 제정신이야. 형이랑 통화했는데 내가 배신한다며? 오빠, 이건 배신이 아니야. 당연한 거야. 내 남편 회사 부도 직전이라며? 너 지금 돈 필요한 거 맞잖아. 그런데 왜?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빠는 아직 살아계셔. 아빠가 평생 모은 돈이야. 그걸 우리가 먼저 나눠 갖겠다고? 그게 말이 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너 혼자 착한 척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 통화가 끊겼습니다. 민지가 휴대폰을 내려놓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한 거죠? 저는 민지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 정말 잘했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민지도 힘든데. 이 아이 때문에 오빠들과의 관계까지 나빠지면 어쩌지? 민지가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오빠들은 제가 설득해 볼게요. 지금은 돈 때문에 눈이 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릴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지라는 든든한 편이 생겼습니다. 그래, 둘이서라도 끝까지 지켜내자. 이 집을,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그날 오후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민지까지 엄마 편 들면 우리도 각오하고 나갈 겁니다. 법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법적으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식들이 나를 법으로 대적하겠다는 거구나. 민지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는 아빠를 지키는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싸워줄 사람이 생겼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지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는데 민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지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데 그렇게 굳은 얼굴을 하고?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오빠들이 왜 그렇게 급하게 재산 정리하자고 하는지 진짜 이유를 아세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니? 형이요. 사업 확장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이에요. 칼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야, 무슨. 형은 3년 전에 투자 사기를 당했어요. 2억이 넘는 빚이 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억? 그게 무슨. 민지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형, 채권자들이 또 찾아왔어. 이번 달 안에 5천만 원이라도 갚아야 한대. 그러니까 빨리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 한다니까. 집만 팔아도 빚 절반은 갚잖아. 근데 엄마가 안 들으시면 어떡해? 법적으로 밀어붙여야지.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면 성년후견인 선임할 수 있어.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치매 진단? 성년후견인?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더 있어요. 민호 오빠도. 민호도? 민호 오빠는 주식 투자 실패로 대출금이 8천만 원이에요. 게다가 애들 학원비랑 카드값까지 밀려서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식탁 의자를 붙잡고 겨우 앉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그래서 그렇게 급했던 거구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걱정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금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자신들의 빚을 갚기 위해 평생 땀 흘려 모은 아버지의 재산이 필요했던 겁니다.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이미 법무사랑 상담했대요. 아버지 치매 진단서 떼고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재산 처분할 수 있다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고? 당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겠다고? 그날 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끔씩 코를 골며 뒤척이는 모습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당신은 모르고 있겠지. 당신이 평생 키운 아들들이 지금 당신을 치매 환자로 만들려 한다는 걸.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그 손.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여보. 미안해요. 내가 자식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남편은 잠결에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아버지 병원 검사 예약했습니다. 인지능력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인지능력 검사.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벌써 시작한 거구나. 당신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한 수순을.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런 검사 필요 없다. 내 아버지는 멀쩡하시다.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아버지 뇌경색 오셨잖아요. 정기검사 받으셔야죠. 민수야 엄마가 다 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뭘 아신다는 거예요? 내비. 이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 재산으로 빚 갚으려고 치매 진단 받으려는 것도. 긴 침묵 후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지가 말했군요. 그래 내 동생이 말해줬다. 고맙게도. 엄마 오해예요. 저는 정말 아버지 건강 때문에. 그만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엄마가 바보로 보이니? 내가 3년 전 투자 사기 당한 것도 알아. 민호 주식 손실도 다 안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망하는 걸 그냥 보고만 계시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건 너희 책임이야. 그걸 내 아버지한테 왜 떠넘기니? 아버지 재산도 우리 거잖아요. 나중에 받을 거 미리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중에 받을 거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니? 민수야, 내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정리하자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 식탁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가 달려와 제 어깨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우리가 지켜낼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자식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치매 진단까지 받게 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다니. 이게 가족이란 말인가? 이게 내가 평생 지켜온 가족이란 말인가? 우편함에서 법원 등기 우편을 꺼내든 순간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성년후견인 심판 청구 사건. 겉봉투에 적힌 그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정말 시작한 거구나. 진짜로.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큰아들 민수의 이름이 청구인으로 적혀 있었고 피청구인은 남편 병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뇌경색 후유증으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로 일상생활 및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인지능력 저하? 일상생활 어려움. 거짓말이었습니다. 남편은 걸음이 느려졌을 뿐 정신은 멀쩡했습니다. 매일 신문을 읽고 저와 대화하고 TV 뉴스를 보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남편이 마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저녁을 드시고 약을 드셨습니다. 순자야, 오늘 장 봐왔어? 고등어가 싱싱하네. 네, 시장에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어요.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지능력 저하라니. 이렇게 멀쩡한 사람을. 저는 법원 서류를 숨긴 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불덩이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거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야, 이리 와봐. 거실로 나가자 남편이 서재 서랍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그게 뭐예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내가 바보는 아니야. 요즘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걸 다 알고 있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여보, 애들이 재산 정리하자고 했지? 그리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 맞지? 남편의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 어떻게? 민지가 어제 전화했어. 울면서 다 말해줬어. 형들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쓸모없는 인간이 됐나? 애들이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라도 재산을 빼앗고 싶을 만큼. 여보, 아니에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애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끔씩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중얼거림을 들으며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묵묵히 책임을 다한 사람이 지금 자신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 잘못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큰아들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오더니 남편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나를 위한 거라고? 네, 아버지. 아버지 혼자서는 재산 관리 못 하시잖아요. 제가 후견인이 되어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민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그냥 법적 절차일 뿐이에요. 남편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수야, 나 이거 알아? 남편이 신문을 들어 보였습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3일이고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알아.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해. 그런데 내가 치매라고? 아버지,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40년 동안 키운 아들. 그런데 지금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구나.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제 빚이. 채권자들이. 그래, 알아. 2억이라며. 그런데 그게 내 잘못이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투자 사기 당한 건 내 선택이었잖아. 내가 말렸어. 그런데 안 들었잖아. 아버지, 나가거라. 남편이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다신 이 집에 발들이지 마.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 말에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나가. 남편의 고함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목소리 한 번 높인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쥔 채 현관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남편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달려가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남편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자식들한테 이런 소리를 하다니. 괜찮아요, 여보. 당신 잘못 없어요. 하지만 남편은 제 품에서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평생 가족의 기둥이었던 사람이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결국 자식을 내쫓는 말을 해야 했던 그 비극. 저는 남편을 꽉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게 가족인가? 우리가 평생 지켜온 게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 건가? 법정 심판일이 왔습니다. 가정법원 심판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재판장님이 앞에 앉고 큰아들 민수와 그의 변호사가 한쪽에, 저와 남편 그리고 민지가 다른 쪽에 앉았습니다. 둘째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형의 편도 저희 편도 아닌 채 그저 피했습니다. 재판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청구인 측 진술하시죠. 민수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피청구인 박병수 씨는 뇌경색 후유증으로 일상생활과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구인인 장남이 성년후견인이 되어. 그 말을 듣던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님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말씀하시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치매 환자가 아닙니다. 오늘이 2025년 10월 3일이고 여기가 서울가정법원이라는 것도 압니다. 남편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수첩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40년 동안 써온 가계부입니다. 자식들 학비, 결혼비용, 빌려준 돈까지 다 적혀 있습니다. 남편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민수 내 대학 등록금 1200만 원. 결혼할 때 전세자금 5천만 원. 3년 전 사업 시작한다고 빌려간 3천만 원. 다 여기 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호, 너도 마찬가지야. 주식 투자한다고 빌려간 2천만 원. 애들 학원비 지원해준 돈. 다 적혀 있어. 재판장님이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살펴봤습니다. 이게 40년치 기록이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재판장님. 저는 제 돈이 어디로 가는지 다 기억합니다. 치매 환자가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을 남기나요? 재판장님이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청구인 이에 대해 반박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희 남편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에 들어오던 사람입니다.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식들 대학 보내려고 저녁도 거르고 낡은 옷 입고 헌구두 신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자식들 뒷바라지 했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빼앗으려 합니다. 자기들 빚을 갚으려고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효도입니까? 이게 가족입니까?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님이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청구인 이 말이 사실입니까? 빚 때문에 이 청구를 한 겁니까? 민수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입니까?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멀쩡하십니다.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친 짓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큰아들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제 가슴도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수야. 아버지 저 정말 돈이 너무 급했어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오고 애들 학비도 못 내고.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았니? 아버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서까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재판장님이 말했습니다. 청구인의 심판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청구인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성년 후견인이 필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수가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아버지, 엄마.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남편이 멈춰 섰습니다. 내 빚은 내가 갚아라. 아버지 재산은 생각하지 마. 우리 노후 자금이야. 네. 그리고 민수야. 남편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라.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야.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당신이 더 힘들었잖아요. 남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켜냈어. 우리 집, 우리 재산, 우리 존엄성.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우리 지켜냈어. 70년을 함께한 우리가 함께 지켜낸 거야. 민지가 뒤에서 따라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녁은 제가 살게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잖아요.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비록 가족이 다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작은 연대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습니다. 법정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부엌 창가에 서서 아침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풍경이었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지켜냈구나. 우리의 존엄성을, 우리의 삶을.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걸음은 느렸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순자야, 커피 한잔 할까? 네, 지금 내려드릴게요. 평범한 일상. 하지만 이제는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큰아들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민수는 소파에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앉아라. 민수가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엄마. 제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이 한참을 민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빚은 어떻게 됐니? 채권자들이랑 협의해서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10년 걸리겠지만 제 힘으로 갚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평생 우리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그걸 다 잊고 살았어요. 남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나도 잘못이 있어.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어. 너희들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지. 아버지, 돈이 없으면 벌면 돼. 하지만 가족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힘든 거야. 그 말에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조용히 차를 마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다시 쌓아갈 수는 있겠지. 민수가 돌아간 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남편이 서재로 가서 서류 몇 장을 가져왔습니다. 우리 재산 일부를 기부하려고 해. 불우한 어르신들 돕는 데 쓰이게. 제 눈이 커졌습니다. 여보, 그게 우리 노후 자금은 충분히 남겨둘 거야.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 그 돈으로 누군가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거야. 남편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 돈은 결국 흐르는 물 같은 거야. 움켜쥐려고 하면 새어나가고 나눠주면 더 큰 의미가 되는 거지.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며칠 후 저희는 둘만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원도 작은 펜션. 창밖으로 단풍이 물든 산이 보였습니다. 순자야, 우리 언제 마지막으로 둘이 여행 왔었지? 글쎄요. 애들 낳기 전이었나? 남편이 웃었습니다. 40년도 더 됐네. 그동안 우리 뭐하고 산 거야? 자식들 키우고 살았죠 뭐. 남편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순자야, 이제부턴 우리를 위해 살자. 자식들은 자식들 인생이야. 우리는 우리 인생.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펜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으니 굳은 살이 만져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한 손. 이제야 인정받았네. 당신의 헌신을, 당신의 사랑을. 하지만 한편으론 아쉬움도 밀려왔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남편이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순자야, 늦은 거 아니야. 우리 아직 건강하잖아. 앞으로 10년, 20년은 더 살 거야. 그렇겠죠? 그럼. 그동안 못 해본 것 다 해보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노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민호 오빠랑 통화했어요. 오빠도 반성 많이 하고 있대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러 온대요. 그래, 알았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회복되진 않았어. 하지만 조금씩 아주 천천히. 우리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남편이 차를 세우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야, 고생 많았어. 정말. 당신도요, 여보.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인생. 상처도 많았고 아픔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